세계적 문호 톨스토이. 그와 관련된 책만으로 도서관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의 대표작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바로 이 책, 안나 카레니나다. 톨스토이가 1875년부터 잡지에 연재한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며 최근까지도 여러 예술 장르로 만들어지고 있다. 러시아 고관 카레닌의 부인 안나 카레니나는 오빠 부부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왔다가 젊은 귀족 장교 브론스키 백작을 만난다. 첫 만남에서 둘은 서로에게 빠져들고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저돌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가정이 있는 안나는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 게다가 브론스키를 좋아하는 올케의 여동생 키티, 안나는 황급히 브론스키를 피해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는 그녀를 따라 페르스부르크로 온다. 브론스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던 안나도 결국 마음을 열게 되고 둘은 공공연한 연인 관계가 된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키티는 브론스키의 친구이자 가난한 영주 레빈의 청혼도 거절한 채 독일로 떠나버린다. 브론스키와의 사랑으로 아이를 갖게 된 안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카레니는 자신의 체면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브론스키의 아이를 낳던 중 중태에 빠졌던 안나는 남편 곁에 머무르기로 하지만 브론스키의 권총 자살 기도를 듣고 결국 그와 함께 유럽으로 도망간다. 독일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돌아온 키티는 우연히 레빈과 만나고 여전히 키티를 사랑하고 있던 레빈의 청혼에 둘은 결혼한다. 오랜 유럽 여행 후 다시 러시아로 돌아온 안나와 브론스키는 사격에서 냉대를 받고 결국 시골에 있는 브론스키의 영지에 머물게 된다. 브론스키는 시골에서의 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그런 브론스키를 보며 안나는 그의 사랑이 식었다는 생각에 절망하게 되는데 둘은 다투는 횟수가 늘어나고 카레닌의 반대로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나는 죄책감이 점점 심해지는데 결국 절망한 안나는 기차역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한다. 안나 까레니나를 읽기 전에는 이 소설이 전 단순히 애정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고 난 뒤, 이 소설에는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구나, 이래서 고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전반부에서는 그 안나라는 여성의 사랑과 어떤 불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후반부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좀 다소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주변 인물이었던 레빈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데요. 이 레빈이라고 하는 인물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농촌 생활을 선택해서 농민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륜으로 인해 결국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안나와 이 레빈의 삶은 굉장히 대비를 이루죠. 작가 톨스토이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이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고 한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안나와 대조되는 레빈의 결혼과 삶이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나의 사랑이 파국으로 치닫는 동시에 키티와 결혼한 레빈은 직접 노동을 하면서 이기적인 지주의 삶에서 깨어나 자기 희생적인 선한 삶으로 진화한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마치 불륜 소설로 포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나 올바른 삶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며 도덕적인 각성으로 이끈다.